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하는 부자들의 행복 테크닉 67이라는 책입니다. 이현우 편저 작은 키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때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고민을 하는데 허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고민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책은요, 고민으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만 내 것이다. 고민을 극복하려면요,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과거와 미래를 굳게 닫고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은요, 대부분 오늘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과거와 미래를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산 자에게만 기회가 찾아옵니다. 현재를 힘차게 살아야 어떤 고민도 극복할 수 있고요, 자신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여라. 모든 일을 기꺼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일단 일어나 버린 일을 받아들이는 행위는요, 불행의 결과를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고민의 가장 해로운 특징은요,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인데요. 머릿속을 어지럽혀 문제에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요, 고민을 극복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최악의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요, 그 이상의 나쁜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민은 만병의 근원이다.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건강을 해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작은 일에도 심하게 걱정을 하는 타입이라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어.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는 식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고민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고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요, 건강도 지킬 수 없고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4.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라.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요, 고민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면요, 사물을 이성적이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5. 기록해서 분석하라. 고민을 해결하려면요, 모든 사실을 용의주도하게 분석한 뒤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자료를 분석하려면요,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기록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요, 그 자체가 구체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즉시 실행하라. 고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결단을 내렸다면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염려나 걱정으로 주저하면요, 고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완화시키려면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해도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사실에 준하여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할 일만 남았다면요,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염려와 책임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요, 근심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7.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라. 만일 스스로 고민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된다면요, 혹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지 반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민은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생각은요, 다른 생각을 몰아냅니다. 생각을 유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고민에 휩싸이는 일은 없습니다. 8. 목적 없는 생활은 고민을 부른다.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갈등이 생기고요, 갈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몰라서 온갖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고민을 막으려면요, 하루를 살더라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뜻이고요, 자신의 삶을 되는 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9. 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말라.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요, 대개 큰 고민이 아니라 작은 고민입니다. 고민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가볍게 받아 넘겨 잊어버려도 좋을 하찮은 일로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평균율의 법칙을 이용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를 확률적으로 따지기만 해도요, 고민과 불안의 90%는요,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 걱정하고 있는 일은요,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민하는 습관이 우리를 망치기 전에요,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발생할 확률이 희박한 고민을 끌어안고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1.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여라. 개선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타일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고민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든지 적응하든지 혹은 대항하든지 아니면 신경쇠약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면요, 우선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요, 그 즉시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12. 유연하게 생각하라.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참나무처럼 경직된 사고를 하면요, 내면적 갈등을 일으켜서 고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사람들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피하려고만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더 큰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급한 상황일수록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3. 손실정지의 법칙을 따르라. 고민에 손실정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적당한 고민의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 고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령 주식을 한 주당 5천 원에 샀다고 하면요, 최대 손실액을 1,000원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4천 원으로 떨어지면요, 손실금에 대한 미련이 남아도 과감하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요, 손실 정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경제적 고민을 줄이는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실 정지의 법칙은요, 경제적 고민 외에도 여러 가지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4. 과거는 잊어버려라. 현명한 사람은요, 결코 과거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고민에서 해방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 결코 고민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일이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어버린 후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 오롯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면에서 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민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고민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요.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든 유익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요.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유쾌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하루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고민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즐거운 척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깨를 펴고요,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척 행동을 하면요, 어느새 고민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면요, 감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즐거운 척 행동을 하면요, 고민이 해소되는데요. 행복한 척 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하다고 생각하면요, 따뜻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요, 즐겁게 행동하면요, 자연스럽게 점차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데요. 행동을 잘 조절하면요, 지나친 자기 연민이나 고민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또 남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좋은데요.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요,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관심은요, 자신의 고민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얻게 해줍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또 상대가 공격해 오면요, 부드러움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상대가 분노로 격한 말을 해도 부드러운 말로 대응합니다. 적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상대가 적의를 드러내지 않는데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에 더욱 분노를 느끼고 더욱 신랄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상대에게 지쳐서 결국 싸움을 그만두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증오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상대를 너그럽게 용서하고요, 부드럽게 대응함으로써 어떤 것도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들은 언제나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집착해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삽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천국 같은 환경에 살아도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고마움을 모르면요,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가장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고민거리만 보이고 반면에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희망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좋은 면보다는요,
나쁜 면을 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10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의 단점을 발견하면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확대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쓸데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절망감에 빠집니다. 세상이 자신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온통 고민거리입니다.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더욱 힘든 상황 속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요, 하찮은 일이라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란 없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조금 시야를 넓혀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면요,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요, 모두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면요, 고민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개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자신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기쁨을 줘야만 고민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요, 곧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상대를 웃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면요, 자신의 고민이나 불행을 잊게 됩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쁨입니다. 선행은요, 상대방뿐만 아니라요,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요, 근심이나 공포, 우울함의 원인이 되는 고민을 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요, 자신을 지겹도록 괴롭히는 고민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전염되는 것인데요. 준다는 것은 곧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요, 자신의 고민과 슬픔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웃게 만드는 선행을 하면요, 받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야 하는데요. 행복이나 성공은 운명이 레몬을 주면 그것을 주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힘든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고난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나에게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굳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각적인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사물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고민과 번뇌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려고 한다면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필요합니다. 자기에 맞게 거절을 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냉정하게 말하지 못하는 타입이라면요, 그에 맞게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상할까봐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요, 훗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강하게 거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에 맞게 부드럽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요, 호의적인 비난은 환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터무니없이 부당한 비난이 아니라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칭찬하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비난하고 논쟁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교훈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파악하기란 힘이 듭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자신의 결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이면요, 상대의 비난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비난으로 인해 분노가 느껴질 때는요, 비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비난을 칭찬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의 비난은 나에게 보내는 찬사일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 어떻게 진실을 밝히지? 가만두지 않겠어. 어떻게 되갚아주지? 등등 스스로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요, 곧 그만큼 유능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비판은요, 무시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비평에 신경 쓸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비평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완벽하게 모면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쓸데없는 비평에 신경 쓸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비평은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럴 때는요, 가볍게 웃어 넘기면 됩니다.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요, 쓸데없는 고민에 휩싸일 여유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어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고 남을 모방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방은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답지 않은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불행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으로부터 해방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하더라도 나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만큼 잘난 것이 없는데도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을 만들어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감정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해 비관적이고 모든 것을 걱정거리로 만듭니다. 따라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괴롭히던 고민이 해소되고 불행하게만 느껴지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전할 때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언어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서로 닿으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거칠애에 불과한 말보다는 침묵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만큼 괴로운 삶도 없습니다. 당장은 창피함을 모면할 수 있지만 자기를 속일수록
고민만 커질 뿐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속마음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한번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 계속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결점 한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치부조차 당당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숨기려고만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모든 면에서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긴장은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심신을 지치게 하여 사고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주관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신이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말해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더욱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감정적이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자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짜증이 날 때는 잠시 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에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에서 도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공상을 통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에 시큰둥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괴롭게 느껴지던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출세하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각자의 목적을 향해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버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괴로울 때는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상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고민 없는 삶을 영위하려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설 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면 당황합니다. 이 일을 어쩌지 하는 고민에 휩싸여 격양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든 무턱대고 해결하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초조감에 무턱대고 행동하게 되면 더욱 큰 혼란만 초래합니다. 잠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물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멀리 내다봤을 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떨어져서 생각하면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때론 시간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일수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일단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던 지혜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일수록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잊어버리자 하며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할까 말까, 직장을 옮길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엉뚱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결정을 하게 되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욕심은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자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언제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도 하지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모난 돌도 오랫동안 파도에 씻기면 둥그러지듯이 사람도 여러 문제와 부딪히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나는 정말 불행해 라고 탄식합니다. 스스로 절망감을 부추겨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습관은 사실을 왜곡시켜 자신의 처지를 더욱 불행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라도 자신의 의지를 꺾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탄식이나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행은 지금의 불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 마음속 깊이 지금이 불행하면 미래도 분명히 불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이나 느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의 불행이 먼 훗날에는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사고에 의해 결정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기 등을 통해 자기를 평가하고 컨트롤하게 되면 쓸데없는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반성한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자신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한정된 기간 내에 결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령 첫 번째 결점을 일주일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면
두 번째 결점은 다음 주에, 세 번째 결점은 그 다음 주 안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세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장기간 지속하다 보면 사소한 비난에 흥분하거나 고민하는 일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고민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신이 자기의 최대의 적이며 자신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 됩니다. 즉, 스스로를 반성하는 일은 고민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얻지 못했다고,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친구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상대를 증오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얻지 못했다고,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시기 뒤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